안녕하세요.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혜원 강사입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중2 친구들을 사실 이제 PA 영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고등부 내신에 가까운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비 중2 어머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Early PA 영어라고 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이제 설명의 주된 내용은 고등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중등 내신에 맞춰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고등을 올라갔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갑자기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선행을 더 미리 좀 꼼꼼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을 좀 비교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등 내신은 이제 예비 중2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하고 있겠죠, 보통. 그래서 교과서 2개 단원 내외입니다. 중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금 현 숙명이라든지 대청 친구들은 중간고사를 영어는 안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3단원 혹은 많은 학교들은 4단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본다. 그러면 교과서 2개 단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물이 한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10페이지 정도 가량 에서 한 20페이지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배운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사실상 영어 관련해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 있는 학교는 많지는 않아요. 보통 수가학이 좀 어렵게 나오거나 지난 중간고사였죠. 대청중 같은 경우에 국어 내신 학교 평균이 61점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왔던 적이 흔치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 교과서가 나오면서 선생님들도 난이도 조절에 조금은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부분 점수가 비교적 후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틀리더라도 부분 점수를 주시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시험 빈도 1년에 한 이제 보통 4번 정도는 다 보죠.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을 보기 때문에 4번을 봅니다. 근데 학교마다 영어는 한 2번 정도만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청이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 평가 유형 절대평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입버릇처럼 뭐 A는 나와요. A 정도만 나오면 되죠, 뭐. 그러니까 고입에도 사실 이제 A 등급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약간 디폴트 자체가 A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량 보시면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가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영어를 좀 뭐 선행 위주로만 달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내신 학원 가가지고 그냥 빡시게 그냥 내신 공부 위주 혹은 수가학 위주로만 달리고 있다가 영어 정규는 딱히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다음 시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험 준비 전략이 배운 내용을 좀 주되게 이제 반복 암기를 하고 계속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본교재 풀고 나서 그다음 사설 문제집도 풀고 추가 문제를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어느 정도는 점수가 보장이 됩니다. 중등 내신 같은 경우엔. 네, 고등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있죠? 부교재가 있어요. 부교재 없는 학교들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딩 부교재부터 문법 부교재, 그다음 어휘 부교재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부교재 선택을 하시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프린트물 추가되죠. 그래서 지문 변형이나 범위 이외의 내용 출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등 내신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난이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고난도 문제 출제됩니다. 즉, 중등과 고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암기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복수 정답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좀 괄호 안에도 써놓기도 했는데, 난이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개수형 문제들을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 높아지는 난이도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분 점수 거의 없어요. 문법 오류 있을 경우에는 정말 0점 처리가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확실히 알아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그다음 영어 시험 안 보는 학교 없죠. 중간 기말 당연히 영어 시험 다 봅니다. 기말 때만 보는 학교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다음 평가 유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평가 다들 아시겠지만 5등급제가 되면서 1등급이 이제 10%
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이 말은 반대로 또 리스크도 있겠죠. 이 10% 안에 못 들었을 때의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0% 안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좀 목표를 세우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공부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가? 고등 내신을 제가 좀 전격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에게 이제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4가지의 분야로 나눠 봤어요. 서술형 파트, 그 다음 독해 파트, 어법 파트, 어휘 파트. 요렇게 고등부 내신. 그래서 요즘 트렌드 자체가 요약 문제 쓰기 문제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 1학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통계를 냈었던 건데 서초고가 5문제 중에서 4문제가 이제 요약형 서술형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랬다 보니까 1등급 컷이 60점대였어요. 1등급 컷이. 100점 만점에 10% 안에 든 친구들의 컷이 60점대였고 전교에서 1등 했었던 친구의 영어 점수가 87점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고난도 문제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동고, 중상고도 제가 예시를 들어봤고요. 그다음 고난도 독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로 대응이 불가능 정도의 난이도라고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챗 GPT의 등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 데일리 테스트를 낼 때 실제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만 예쁘게 잘 넣어주면 정말 잘 만들거든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검수를 하긴 해야 돼요. 얘네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예전에는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선생님들이 한 땀 한 땀 변형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 지문을 내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똑똑한 도우미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변형 문제를 내는 것은 예전보다는 수월할 수밖에 없죠. 그런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난이도를 높이신다는 거죠. 아직은 GPT가 문법 문제를 자유자재로 잘 만들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독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독해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로 대응이 불가능하니까 좀 선행을 열심히 하고 가야 된다. 실질적인 리딩 실력을 늘려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수능형보다 토플형 부교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평소 중등부 공부를 하실 때도 좀 짧은 지문을 공부하는 거 당연히 수능 지문도 봐야겠지만 긴 흐름의 글을 보고 구조화를 잘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단락별 요약을 우리 아이가 잘 해낼 수 있는가에 관건을 두시고 한번 지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법은 당연히 복수정답, 변형 문제에 대비돼야 되기 때문에 밑줄 없이 틀린 부분을 우리 아이가 찾아낼 수 있는가. 그 다음 특정 부분의 힌트를 받지 않아도 이거 시제 이상한데? 태가 이상하잖아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문법을 하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원문 그대로 내는 학교가 이제 거의 없어요. 고등부는. 그렇기 때문에 교묘한 변형이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정말 찐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는 제가 정말 모든 설명회에서 거의 정말 영어의 7, 80% 이상이 어휘와 관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리딩도 어휘가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 문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문법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일 고리타분한 공부잖아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눈에 딱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다라는 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뒷전으로 밀어놓기 쉬운 게 어휘예요. 하지만 학원에서 공부를 시킬 때는 그 어떤 파트보다 어휘를 집요하게 저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학원에서 시키는 거 아니면 누가 어휘를 어느 정도로 반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메인 뜻 위주, 그냥 표제 위주로만 공부하고 있는 것은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이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유반이요. 근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라? 유의어요. 유의어가 정말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능하다면 반이어까지 봐주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다이어, 유반이어까지 확실한 공부. 그 다음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익혀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더 욕심을 내주셔야 되는 게 무엇이다? 파생어다. 그죠? 이 동사의 명사 스펠링 어떻게 써야 돼? 이거의 형용사형 어떻게 써야 돼? 왜냐면 그게 녹아있는 서술형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휘문고 같은 경우에도 접속사, 주어, 동사로 본문에는 써 있었어요. 근데 내가 써야 되는 서술형 답안은 전치사 뒤의 형태를 썼어야 됐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 그 다음 동명사화 시키는 거, 명사화 시키는 거,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예시 사진들과 함께 좀 영역별로 다시 한번 제가 좀 상세하게 페이지들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약형 서술형은 우리 핵심 내용 파악하고 그다음 문장의 구조를 변환할 수 있는가, 그다음 논리적인 구조화가 가능한가, 우리 아이가 그래서 종합적인 실력이 요구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게 생겼죠. 시험지 자체가.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페이지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중2 PA 과정을 굉장히 공들여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비 중2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 달까지 저희랑 Early PA라고 해서 이 과정을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시즌 한 번 정도를 한 바퀴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곧 다가오는 여름이죠. 여름이 되면 이제 이런 교재들을 저희랑 함께 달려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요약문 완성, 요쪽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지금 자체 교재죠. 그래서 자체 교재에서 문법 책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오른편에 보이시는 부분들은 이제 또 독해 교재, 리딩 교재에도 저희가 요약문 섹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연습을 할 수밖에 없게끔 교재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독해 부분.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의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 긴 길이감의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는 한 세트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한 지문으로 해결해야 되는 객관식과 서답형까지. 그러니까 하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어려워지겠죠. 근데 이런 세트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시험지에는. 그래서 중등부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페이지? 많은 학교가 한 7페이지, 8페이지까지 갈 거예요. 근데 고등부 시험지들은 10몇 페이지까지 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타임 어택도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한 세트라는 거 제가 한번 예시로 들어와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딩 교재에도 이 정도의 흐름을 토플 지문으로 넣어놨어요. 어님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예비 중3이 되는 친구들이랑 이 교재를 가지고 풀었을 때도 이게 제일 마지막 섹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것만 아이들 시키진 않아요. 왜냐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데리고 가야지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는 뭐 짧은 수능형 지문들도 점점 빌드업하면서 쌓아 나가요. 그러다가 이게 거의 이제 5단계 정도. 그러니까 매운맛 5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제 끝판왕의 지문인 건데 이거는 손 못 대고 막 별표 쳐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락별 요약도 하고 이 지문들을 가지고 아까 제가 요약형 서술형 문제 굉장히 화두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단락별로 이렇게 요약문을 만들어 놓되 중간중간에 블랭크를 뚫어놨어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심지어 어휘 공부까지 할 수밖에 없게끔 이니셜을 다 박아놨습니다. 그럼 너가 생각하는 그 한국말 의미 중에서 이 이니셜로 시작하는 0단어만이 정답으로 인정될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 채워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딱 보자마자 헉 하고 포기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면 0단어까지 못 써도 괜찮아. 그럼 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말로라도 좀 의미를 밑에가 한국말로 써봐. 그럼 어떤 친구는 그것도 못 쓰고요. 어떤 친구들은 비슷하게라도 한국말은 씁니다. 그러면 이건 아예 블랭크인 친구들은 내가 이해부터가 좀 어려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한국말로는 비슷하게 썼네? 근데 내가 단어를 몰랐던 거구나. 그럼 단어책을 열심히 외워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느낀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맞추는 것만이
좋은 공부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내에서 내가 뭐가 헷갈렸고, 그 다음 맞추긴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틀렸을 수 있겠다라는 걸 느끼고, 그죠? 틀렸지만, 내가 한 끗 차이로 틀렸구나. 조금만 더 화이팅 하면 되겠다. 좀 그걸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떠먹여주는 공부는 사실상 남는 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no pain, no gain이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의 기호를 모두 써라. 이런 문제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거는 어법 문제예요. 굉장히 보시면 이제 헉스러우시죠? 보시면 이제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밑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등부 시험지에서 보던 것과는 확연히 다를 거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교재에도 이런 식의 문제로 올 때마다,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뭐 능률, 그다음 해커스 이런 출판사들과 자문단 활동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몇 년간. 그러면 이제 미팅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뭐 선생님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으시네요.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욕심껏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는 문제집도 생겼으면 좋겠다. 문제집도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전국적인 망으로는 팔리기에 힘든 교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냥 또 너무 재미있는 의견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는 채택을 해주셔야 어떤 학원이든 어디든 채택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판매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교재는 채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이유죠. 그래서 저희 물론 수업 연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고퀄의 교재 만들고 선생님도 수업 연구 열심히 하고 아이들이랑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난이도 가지고 그냥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부를 놓고 본다면. 사실 중등부 수업만 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웃풋 내기에 급급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넓게 보셨을 때, 멀리 보셨을 때 과연 어떤 수업이 우리 아이에게 지금 꼭 필요한 수업일까?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봅니다. 자, 어휘도 복잡하죠. 막 사다리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타임어택이에요. 하나하나 영어 문장 보면서 영영풀이 보면서 단어 체크해야 되고 그걸로 채워야 되고 여기를 만들어서 이 친구의 영영풀이가 맞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너무 오래 걸리겠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에 나왔었던 단어 하나를 예시로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결의안, 해결, 결단, 과단성에서 resolution이라는 단어 뜻이 제가 딱 네이버에 일부러 쳐봤어요. 그럼 딱 얘네까지 나와요. 그 다음 영어 사전 다른 뜻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이걸 클릭해야 나오는 뜻이 해상도예요. 근데 이게 수능 지문에는 활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아주 쉬운 단어 하나만 예시 들어볼까요? address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주소. 그쵸? 다루다, 처리하다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연설하다라는 뜻은 금방 대답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어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거기까지 우리 한번 공부시켜보자 라는 컨셉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도 이런 식으로 교재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어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제 야무진 야망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비 중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얼리페이 중등 영어라고 해서 방금 보여드린 교재들은 이제 여름부터 중학교 2학년 여름부터 사용하는 교재들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교재들의 수준을 다루기에 아이들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재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한 학기 정도 예쁘게 한번 미리 만들어 보겠다라는 컨셉의 수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시중 교재들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여름까지는. 근데 토플 긴 흐름에 있는 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가장 좀 어려움직한 교재 선택을 해서 같이 달릴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고등 영어 영문법 책을 가지고 선지 분석까지 하나하나 하면서 꼼꼼한 공부시킬 겁니다. 왜냐면 제가 딱 여기 써놨어요. 기본기가 흔들리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냥 모래성이죠. 사실은. 그래서 잘 채워서
아까 같은 고퀄의 교재 아이들이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만들어 갈 테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좀 추구하는 수업 방향성입니다. 제가 또 오늘 3개 학년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저를 찾고 있어가지고 오늘 좀 시간이 넉넉했다면 예시도 훨씬 더 많이 들고 학생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전체 학년들 다 끝나고 입시 설명회 공통적으로 진행할 거잖아요.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고 저희 뭐 오픈 채팅방에 질문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추후에라도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 날씨 여기까지 와주시는 너무 감사했고 저희 라이브로 지금 참여해주시고 있는 어머님들도 반갑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학년 설명회 해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